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네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따라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하실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해 시간이라도 개인적인 면담이나 용문은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먹거리정책과와 환경과로 업무 보고 및 행감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마지막에 군민제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엄순님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민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먹거리 통합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52억 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교육 생산, 교육, 관계시장 대응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완료 단계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 예정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에 더욱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인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교육 생산, 농가 조직화, 통합교육,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적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조 완주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의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소, 관내 학교 및 강동구 어린이집, 복지시설 총 300여 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대응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상생 공급급식으로 추진 중인 강동구에 이어 송파구에도 9월부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복지시설에 군내 식당에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조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투입해 상추, 콩, 양배추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발효산업으로 육성,
농업인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농가 조직화 및 협력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참여기업 발효액 생산에 총 248톤의 농산물 원료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발효 숙성 탱크 설치와 발효액 활용 제품 개발, 발효산업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원료 농산물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 소득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 농산물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햇섭 인증, 식품 안전성을 위한 품질관리실 구축,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고산 가공센터에 품질관리 실험실을 구축하였고 실험 장비 및 노후 가공장비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 햇섭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사 및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22년 상반기에는 사용자의 입출입, 제품의 입출고 등의 전산화 데이터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스마트 햇섭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구이가공센터는 시설 개선 및 장비 보완을 통해 22년 상반기 햇섭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66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 개발, 가공시설, 소분 포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과 소분 포장시설을 구축하여 21년 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무, 대파,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나물 등 4개 제품을 상품화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망 10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운영 초기로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이 2019년 11월 국가 중요 농업유산 13호로 지정된 이후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추진을 위한 후속 사업입니다. 농업유산 중장기 보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28일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유기농 생강 전통농업 농경지에서 다양한 생태계 형성을 주목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지향하는 5가지 기준 중 농업 생물 다양성 관련된 것으로 향후 동식물에서 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생강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 생강꿀의 종류, 재배지 전경 등을 영상으로 담는 농업유산 주요 자원 홍보 콘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생강꿀 매입 및 정비 사업으로는 현재 낙평리에 위치한 생강꿀 보존주택을 중심으로 전시학습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11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매장 7개소, 복합 매장 4개소로 5개 지역 농협과 1개 협동조합, 1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1년도 9월 기준 직매장과 관계시장 매출액은 559억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 로컬푸드 1호의 완주군 용진읍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로컬푸드 융합 브랜드 연계 캐릭터 및 굿즈 10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로컬푸드를 이용한 신상품 4종, 음료, 그래놀라, 과자, 간편죽 등을 개발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오프라인 판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까지 융복합 거점 공간을 완공하여 6차 산업 허브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 신활력 플러스 W푸드 테라피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조직 육성, 식품 개발, 테라피센터 구축, 치유농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HMR 상품을 개발하고 액션그룹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푸드테라피센터를 내년 1월까지 완공하여 HMR 상품 전시, 체험, 판매장, 신제품 개발, 치유 공간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입니다. 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3내 중학교 급식실을 외식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난 3월부터 4개 청년팀이 참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 공공급식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에 동참하고 삼봉지구를 타겟으로 배달 음식과 외식 공동체 거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창업 애정자들을 컨설팅하고 영업 실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시작한 우리 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운영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995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 단속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임의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4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이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요,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국가 우리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생강골 그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좀. 지금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한 꼭지로 전통 원돌식 생강골 보전 유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 재배 보관을 위해서 지금 개인 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구들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 개량 등으로 현대화 과정에서 많이 멸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단 낙평리 신기마을에 원돌식 생강골 보유주택 일단 2채를 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인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도 올렸지만은 한 필지 더 해서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에 이제 농업유산 또 홍보하는 교육이나 학습 체험 공간으로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다. 매입한 주택 그 주변에 다른 시설들은 없던가요? 매입한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생강골 주택을 매입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시설들은 없더냐고요? 네, 다른 시설들은 없습니다. 일반 주택 단지 인근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체육장도 만든다고 했는데 예. 더 이렇게 그 주변에 그렇게 갖춰져 있는 또 시설은 없던가요? 예. 그래서 좀 딱 두 채만. 접근성이 지금 생강골 공원 예. 바로 옆이어서 좀 접근성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니, 더 확장적인지를 안내야지 얘기. 일단은 이걸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생강골이란 건 옛날 집 질 때면 지어져 있는 집이거나 네. 이제 마루 밑에다 이렇게 굴들을 파서 이렇게들 저장을 했잖아요. 예. 이런 시설들이 그 주변에 두 채 말고 또 더 있느냐, 그걸 좀 물어본 거예요. 인근에요? 예. 지금, 봉동 자체로 놓고만 봐도 지금, 한 500가구 정도 그렇게 좀 존재해서 그런 부분을 또, 보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문패 비슷한 어떤, 생강골에 대한 보유 주택으로 좀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랑이 거기가 최고 좋은 위치다. 더 그 주변에도 여러 채가 있지만 그 두 채에 그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 홍보나 체험하기에 적합한 장소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두 채 다 생강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보면 사실 현대에 그 주거치를 않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같이 전에 운영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을 자주 하셔서, 옛날 방식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할 부분은 확실히 협조해 주셔서, 그게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환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환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몇 가지만 좀 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부건 구페이지요. 자연 그대로 채수류 건조 가공 사업 운영인데 현재 지금 일정 부분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됐죠? 몇 %나? 지금 구축은 이미 다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자원 사업단 밑에 말린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일단 그쪽을 임차를 좀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초기여서 한 올해 2억 정도 매출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점차적으로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주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2명입니다. 인건비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수수료에서요? 그러면 2억 정도 되면 그 운영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일단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또 판매 쪽을 더 강화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여가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감대로 16페이지 보면은요. 소이푸드 현황해가지고 이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18년, 19년 비하면은 18년도에 이제 8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19년도에 6억 6천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원인이 그때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연초에 좀 인력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4명으로 좀 다음 달부터는 좀 개선해서 감축을 좀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 좀 OEM 방식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협동조합 내에서 이 부분이 좀 의결이 안 돼서
이런 부분 더 논의해서 고민을 해 나가겠고,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좀 더 채널을 좀 확대해서 계속 연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이푸드는 맨 처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이건 한 60억 이상 들어갔죠? 66억 정도 예. 해서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이제 구이 가공센터인데요.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업무보고 행감 요구자료인가요? 예, 20페이지. 예. 올해 예산이? 이제 예산은 됐고요. 그냥 과장님 여기도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 6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현재 전체 금액을 보면은 F가 1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5개) 품목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해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소이푸드 그다음에 자연구들의 건조채소 사업 뭐 또 향토식품 매대너도 있었고 구이 가공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보통 한 60억 한 6, 70억 들어갔어요. 네 군데 합치면 거의 한 200억 넘을 것 같아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근데 예산 대비하다 보면은 과연 이게 내가 내 돈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과연 방치해 놓을 것인가 고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우리 저 담당자들. 개인이 6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 막연하게 공모사업 해가지고 몇십억짜리 국비 모집 한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그때 담당자분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시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나름 그 가공센터 이런 데는 좀 전문직 뭐 임기제 공무원을 좀 뽑아서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수익 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도록 행정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이익을 또 물론 농가한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게 최우선인 어떤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겠지만은 그 운영에 있어서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향은 그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 마케팅 분야를 더 강화해서 좀 많이 팔고 또 수익도 내고 하는 이런 구조를 점진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다 중국 내지는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건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뭐 공모가 쉽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우리 공모하실 때는 우리 이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더 좋은 발전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인데요. 그 봉사 발주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해마다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하도급 비율을 좀 우리 지역업체 좀 많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5억 원 이상 발주 사업 하도급 공사에 완주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는 감독원
먹거리 정책을 하던 것은 아니죠. 예,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네, 예, 물론 감독은 다른 문제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이게 팀장님들께서 여기 보면은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3억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업체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예.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책임감 좀 가지고 한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화자매와 팀장 반갑습니다. 유호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거리 정책과는 이제 다양한 시민들, 농가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운영 주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라는 걸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먹거리 정책과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이 노골프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대안 제시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정 부분은, 애쓰고, 아까 전제 말씀 깔으셨듯이 애쓴다는 말씀 전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갈등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업무 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그 입장은 균형과 또 어떤 발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이랑 논의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감사 때, 업무 보고 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메모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결과를 또 내서 의회에 통보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방향은 저희들이 더 숙고해서 특히 먹거리 과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항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실은 뭐 3년 동안 많은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해서 똑같은 지적보다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방향 제시를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각도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관내 농산물 구매 비율을 보면 매입금하고 판매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 관내 완주금 매입 금액이 21억인데 판매 금액도 24억 이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자료가 맞는지, 구매한 농가들이 구매한 전체 금액하고 판매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나?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내신 6페이지. 응? 매입 금액은 21억에 2019년도에. 근데 판매금은 24억이에요. 2021년도 매입 금액은 20억 정도 되고 판매금은 2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맞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감모 손실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과장님? 예. 맞아? 매입 금액하고 이 판매 금액 이렇게 차이가 없을 수 있나 싶어서 이 자료가 정확한지. 예, 자료는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그냥 거의 받아서 그냥 중개만 하는 입장이네요. 이 자료대로 본다고 하면. 맞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이게 자료가 정확히 맞는지 아니면 일정 뭐 수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예.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오늘 뭐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방향 제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지적은 많이 해서 더 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방향 정도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과장님 꼭 이렇게 꼭 어려운 과를 한 번씩 가셔갖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예. 지금 과장님 예. 완주 공공급식센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이제 팀은 달라요. 예. 푸드플랜 팀하고 로컬푸드 팀 따로따로인데 예.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농가한테 매입을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공급식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우리 완주군의 장점 로컬푸드 1번지로서 주민 농가를 교육시키고 역량화시켜서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는 크게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 주체가 좀 달라서 뭐 홍보나 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이 좀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저희가 먹거리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조사라든가 또 기획생산, 교육,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쪽 양 운영 주체에서 직원을 파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제 후에 이게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는 제 과장으로서는 어떤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예, 과장님. 저희가 국장제도 가면서 국장님들한테 30분 이상 질문했던 내용은 각 과에 벽을 허물고 공유하자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과도 똑같은 개념으로 푸드플랜이든 공공급식센터든 공공급식이든 기본적으로 영역은 다르긴 한데 비슷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공유해서 좀 발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의 부분은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장점으로 어떤 것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나,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내부 조직에 관련해서는 업무 추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이 조율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뭐 각실과 협의를 하듯이 항상 논의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로컬푸드하고 다른 게 아니어서 로컬푸드 기반으로 한 사업이 푸드플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계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 또 방법에 있어서의 또 좀 불협화음 이런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 부분을 지금 현재는 같이 거버넌스 운영체를 같이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좀 모아졌습니까? 제일 중요시하는 앞으로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내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 좀 더 진취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가자는 것이니까 이거 거머너스 푸드플랜 공급식 거머너스 운영체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죠? 예. 그러면 요걸 그냥 단체만 회의체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보다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부분만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직접으로 같이 학교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컬푸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갈 거냐, 아니면 어떤 팀을 또 만들든지 아니면 운영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정도도 같이 할 것이냐. 이건 계속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시스템은 대면보다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론을 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는 지금 뭐 좀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로 보면 농가 조직화, 계획 생산 한 꼭지하고 인간 거버넌스 운영, 또 교육 홍보 이 세 꼭지를 가지고 이 먹거리 통합 체계관리 구축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에 넣어서 사업단에서 물론 이제 다 사업단장이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컨트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일부 아웃소싱 형태로의 어떤 삼자분류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농가가 입고나 이 판매에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택배나 이런 배송에 있어서의 원가를 좀 절감시켜서 그 수익을 농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 판매 수익이라든가 판매 양이라든가 수익은 판매량에 따라서 따라올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가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뭐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운영 주체에서 다음 업무부가 하실 때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하겠다,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자료화시켜서 그냥 이런 구두로 전달하지 마시고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내부적으로 좀 결정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시대 흐름이 그렇다면 같이 따라가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1번지 다시 정책도 앞서갈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뭐 당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급식 센터 예산 내역을 좀 보면 위탁금이 13억이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매출액이 자부담이 5억 900만 원이고 매출액이 120억인데 102억인데 수수료가 지금 오프라면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제 목적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수료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아까 우리 소환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자구책도 자생력도 필요하다.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한 곳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이면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하시고 다음 업무 보고 있을 때 함께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좀 답을 좀 얻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항상 애쓰시는 말씀 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내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능력 발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중간에 요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다양한 일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질의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료가 다양한 자료를 세밀하게 또 몇 년 전 거부터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고생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요청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요청한 자료이만큼 충분히 보고 검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그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드는데, 자료를 취업하고 만들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보고 종합적으로 그걸 정리하면서 이제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하고요. 의원들도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해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유도 되면서 이제 추이를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요청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방청도 와 계시고 해서 행정에서 어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는 거에 대한 부분 또한 같이 국민들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기초로 잡을 수 있는 자료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었겠지만 이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이해와 같이 이 자료로 활용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좀 공감이 가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예. 이제 의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로컬푸드 협동조합 그다음에 공공급식 이 부분을 우리 요구시민들 말씀하실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은 이 로컬푸드 협동조합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이제 중요성이 있잖아요. 중요성이. 그래서 그 중요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답변해주는 그 부분의 업무에 대응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특히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한테 애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공공음식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저희가 봤을 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그래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큰 틀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농민이 소득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바람과 더불어서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더 좋겠다. 이 발행과 더불어서 이제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에 이제 농민의 주권도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농민이 스스로 이제 생산 품목도 정하고 생산량도 정하고 생산 시기도 조절하고
또 이제 판매량,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농민들이 소득이 결정될 수 있는 판매 가격도 농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노컬푸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또 계획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나 우리 의, 또 사회단체, 소비자가 함께 응원하고 힘을 모아줌으로 인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민 소득 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농민 주권이 좀 확보가 되고,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생산량이나 시기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농민이 자율적으로 좀 정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안전 먹거리 제공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통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좀 많이 관여를 해서 뭐 농약 잔류나 뭐 제초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 품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런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서 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농민들 스스로도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 받아들이고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효과를 좀 등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물 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점으로 해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지금도 이제 스스로 농민들이 만들어서 쓰는 친환경 제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고, 또 전에 이제 한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홍보가 좀 제대로 잘 못 돼서 이게 떨어져서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므로 해서 농민이 이제 고령화되고 농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 환경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워진 현실에서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데 과연 농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는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공공급식과 이제 노컬푸드 협동조합의 상호 보완,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누가 얻은 것을 기구를 흡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해서 서로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이제 아까 통합체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받고 또 설명도 들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나 또 노력하셨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의 성과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구를 했던 부분에서 이제 공공급식은 공공급식이대로의 특성, 노컬푸드 협동조합, 뭐 소위푸드 다 포함해서 각자가 업무가 주어지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또 그분들이만 어떤 대화를 나누고 방향을 잡다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 유통이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갖고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 같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조직을 개편하고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제 기능을 통합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능을 통합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공급식은 이 공공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몫을.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이제 고민도 하시고 또 공공급식에 노조가 생겨서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간다라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급식에 대한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공성을 갖고 갔을 때 판매나 공급처의 확장성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제 확대성이 공급 확대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안을 잡아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 두 가지만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급식에 지금 전산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입고 출고 그런 부분 돼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시설도 충분히 보완했고 아쉽지만 시설도 보완했고 이제는 어느 때 어떤 제품이 얼마 들어오고 어느 때 어떤 제품이 얼마 나가고 재고가 얼마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서 그렇게 갖춰야만이 누수가 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방안을 잡아갈 수 있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산 시스템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어차피 공공급식에서 이제 노컬푸드 매장을 혁신점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어차피 지금 이제 노컬푸드 협동조합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매장을 운영해보름으로 인해서 서로가 차별화를 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간다라면 더 좋은 노컬푸드 매장의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존의 노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급식에서 공공성을 갖고 객관성을 갖고 변화를 갖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기존의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했을 때의 직매장하고 공공급식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매장하고 좀 나름 좀 고민을 해서 구조적으로 좀 많이 개선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수료 부분의 최차 적용이라든가 또 그 인력 구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여하튼 그 직매장에서의 양질의 어떤 서비스와 또 어떤 매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자들이 어렵게 생산해서 갖다 매장에다가 직접 진열하는 생산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 노고를 좀 덜어줄 수 있겠느냐,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주시기를 바라서 이제 우리 노크푸드 매장이 다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2021년도 특정 감사 처리 현황이 좀 있어요, 과장님. 예.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지만 공공음식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의 개선 방향의 행정 개선 요청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공공성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 번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그, 국민제보 예, 예. 해서 이제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 봉동 마그네딸이 바로 지나면 예. 군유지 사용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 여부 있냐 하는 예. 지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민원을 보셨겠지만 봉동 주민들이 보면은 거기에 생강을 심었는데 그 생강이 제대로 수확도 하지도 못하고 농사 짓는데 풀만 나 있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신가 봐요. 예, 예. 근데 그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면 그래요. 풀이 나갖고 있으면 굉장히 욕을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 얼마나 게을르면 저 풀도 안 뽑고 저렇게 있냐. 예.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게 군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봉동에서 계속 거의 지나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생강보존위원회에 이제 좀 민경으로 해서 이게 봉동 입구이니까 경관 생강에 심해진 봉동에 경관작물로 좀 심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생강은 이런 것이다. 좀 생육이나 어떤 재배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그 마련을 했는데요. 한 1200평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 7월까지 아주 잘 자랐어요. 굉장히 관리 잘 되고 정말 이렇게 작년에 비해 2년간 했었는데 올해 너무 잘 됐다. 이런 굉장히 생육 상태랑 좋았는데 여기에 지금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좀 토질에 우리 이제 객토를 이 군청 앞에 그 토지를 갖다가 좀 객토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에 생강에 대한 연작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장마의 폭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세균병, 뿌리 썩은 병이 와서 네. 이게 좀 방제를 해도 회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4월에 해서 8월 4개월간 물론 10월에 수확을 하니까 수확해서 생산도 좀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생강보존위원회에서 체험 교육 이런 부분을 생육 관찰 이런 부분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관지로서의 좀 역할은 했지만 그래도 아쉽다고 하면
수확을 좀 해서 그 수확 상태에 대한 좀 그거 가지고 또 교육이나 체험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좀 고사해서 근데 정리를 한 과장님,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근데 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사실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도 거기에 뭐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작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아시잖아요. 1년 띄어서 다시 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배수 분량, 장마, 폭염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른 부분들도 똑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일 잘 된 게 생강이라네요. 그래서 생강금이 싸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봉동 입구고 경관 작물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가꿔야지. 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군비 투입해 가면서. 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관리 안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물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질타하지만 저희도 그만큼 욕을 먹어요. 지역에서. 예. 뭐 하는 짓이냐고. 과장님 말씀대로 봉동 입구고 경관 작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지금 오석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뭐 하는데요, 과장님? 거기는 지금 위탁 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완주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금 과장님 위탁할 때가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우리 완주군에? 네, 완주군 한 군데뿐입니다. 예.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요? 예,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식단표 하고 식자재 공급하고 하는 거죠? 식자재 공급도 하죠? 그런 부분을 지도하죠. 예, 영양사. 예, 식재료는 안 합니다. 식재료는 안 해요? 예. 그럼 식재료는 어디서 해요? 식재료는 우리 저기 공공급식 센터에서 합니다. 공공급식 센터에서? 네, 거기서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준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거 들어보고 우리 완주군의 어린이들이 개돼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배달은 정확한 시간에 요망합니다. 물건은 던지지 말고 문 앞에 잘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채소가 다 으깨지고 고구마, 무는 너무 크거나 줄기에 실이 많이 들어서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못 먹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갖다 줘요. 쌀 등은 상품들이 가격 대비 비싸게 책정되었거나 작년 묵은 쌀, 고기는 비지가 많아 비지를 제거하고 나면 살코기가 없어 아이들이 먹을 양이 없답니다. 상호 협력 관계가 아니라 지도 감독 기관이 한 군데 더 늘어난 것 같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원장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서 불만이 많고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들어오실 때 뭔가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얼굴에 썩난 얼굴로 들어오고 항상 웃으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사항이 왔어요. 그리고 식단표에 메뉴들이 한겨울에 딸기, 고구마 나올 때 감자 나올 때 고구마, 한겨울에 키 이런 식으로 계절에 맞지 않게 식단표가 나오는데 계절에 맞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먹는다면 비아냥거리며 원장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린이집 등 완주군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이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완주군에서는 식단표만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수정이 되지 않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지도 감독에만 힘쓰고 최우수상 등 상을 주며 어린이집을 분열시키며 편애하는 기관이라고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과장님 이거 관리감독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삶의 질이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게 삶의 질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이에요. 이런 것부터 안 돼갖고 있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게 삶의 질이 다냐고요, 우리 안주군이. 위원장님, 팀장님 좀 앞으로 좀 앉혀주세요. 팀장님 관리감독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먹거리 정책과 푸드플랜 팀장 홍성희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상당 부분도 수긍하는 점도 있고요. 좀 일단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두 개 기관의 지금 내용이 적시가 지금 민원이 같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식재료를 저희가 일부 기관의 어린이집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급식센터에서. 근데 이제 저희 공급센터가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것들을 배송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처음에는 잘 나왔대요. 응? 처음에 잘 나오는데 갈수록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알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더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 사항을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달을 받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 원장님 또 조리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간담회를 해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담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급식관리센터도 식단표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맞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두 군데 기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어쨌든 홍선희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둘 다. 그렇죠. 팀장님 두 군데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공공급센터는 이제 제가 관리하고요.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또 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 쪽이기 때문에 분야가 같이 좀. 그러면 팀장님도 신경 쓰셔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세요.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또 한두 달 후에 다시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제보의 건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은숙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국민 제보의 건에서 여기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선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그 의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각도를 좀 바꿔서 좀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친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또 그분들이 근무원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직장에 대해서 과연 애착심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지금 닭급이 한 8분, 그 다음에 납급이 8분, 락급하고 막급 합해서 한 18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건비는 한 2,000에서 2,8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막급 같은 경우에 직급 수당 교통비 합해서 월 200만 원, 락급은 210만 원. 그 다음에 닭급이 약 2,350, 2,400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중에 가정을 안 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나요? 대부분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근무하는 거 보면 뭔가 우리 공공시설한테 자부심도 갖고 또 만족하고 하면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항상 저희들은 이제 예산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자구 노력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좀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해서 좀 인건비를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자부담 내지는 뭐 우리 재원이 있는 여건 하에서 책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노조를 지금 구성하고 있나요? 구성이 됐나요? 지금 협상 중입니다. 협상 중이고요. 네. 또 이렇게 노조가 또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또 일시에 지금 굉장히 공공시설센터가 우리 완주군의 농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에 대한 어떤 일을 충분히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저는 보상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여기가 출연기관이죠. 예. 그러면 아마 여기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그럼 성과평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그 부분은 항상 그간에는 좀 여건이 안 돼서 성과금을 지급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좀 성과금 좀 예산에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봉급이라거나 인건비에 반영하게 돼 있죠. 예.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또 우리가 군 예산 투입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로컬푸드 급식센터에 그 5쪽을 보면 구매 농산물 대비 판매율이 2019년도에는 그 판매 비율이 112%. 그러면 아마 12% 정도의 그 판매 금액이 구매 금액보다 높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3%, 금년에도 103%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익 비율이 지금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또 그간에 뭐 수익 구조를 수수료를 올려서 이렇게 못 가져간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그 농가의 수익을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품질의 질을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간에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재원이 그래서 조금씩 그 예산을 좀 늘려가는 형국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좀 13억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좀 노조나 이런 부분에 협상할 때 설득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가시적으로 되려면 또 우리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그 농업인들하고도 서로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식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 만한 그 농민들이 우리 공공식센터에서 농업인들 그 공급자들을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책임 또한 우리 먹거리 정책과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가능한 한 아마 우리 완주산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보면은 특히 이번 자료 보니까 완주산 식재료 중에 지금 노컬푸드의 혁신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청국장에 들어가는 콩 같은 경우는 100% 관유예요. 그리고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도 58%, 69%. 제가 알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완주해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3쪽에) 예, 행감자를 33쪽에 혁신점이 저러고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도에서 공모를 할 때 광역형으로 좀 받아서 전라북도의 제품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권의 농산물을. 전라북도의 공모에 선정돼서 그게 조건이었나요? 예, 그런 부분이.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뭐 어느 정도 뭐 시한을 둔 게 아니고요. 네. 이 혁신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대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5쪽 같은 경우에 노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센터 관련돼서 그 친환경 공공급식 납품 현황 완주를 보면 곡류를 제외한 친환경도 완주산이 40%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완주산 식재료가 없을 경우에 좀 발빠르게 그 품목을 완주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라든지 농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적시에 이루어지나요? 약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수익도 더 늘리고 또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공공시장센터의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걸 공급하는 농민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감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감자료 78쪽 보면 어, 19-21년도 각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이렇게 보니까 아마 19년도에 86억, 그 다음에 20년도에 97억. 근데 금년에는 좀 적어요. 한 40억 정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무엇보다 여기 뭐 눈에 띄는 것은 국도비 비율이,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다. 특히 전혀 군비를 100% 국도비인 유식 창업 인큐베이팅이나 농식품 바우처,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텐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조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중에 지금 유식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청년 유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하고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처음에 4년간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쭉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잡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좀 커서 그러면 유식 창업 좀 같이 식당 이런 부분도 좀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공모를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땄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를 어떤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방향이나. 인큐베이팅 사업은 그 말대로 좀 연습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해서 청년층으로 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공간 만들어주고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시켜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그 수료해서 창업원 사례가 있나요? 아직 지금 네, 여기서 나가면 네. 인큐베이팅 창업 쪽에서 지금 실적이 있을 텐데 실적은 네. 청년 키움 식당 관련해서는 취업이 34명, 창업이 12명, 또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같이 식당은 거기서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청년들의 이게 창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 키움 식당도 운영하고 공간 조성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이제 시장 쪽에 삼례 같은 경우, 고산, 특히 이제 삼례 같은 경우에 청년몰이 지금 거의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청년 창업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청년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다른 것보다도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그 노력은 만큼 저는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어, 85쪽 보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2차
우리 완주군에 있는 가능한 그런 민간 위탁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완주에 거주하는 군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고 통계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완주군 거주 비율이 전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60%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완주군 전체에서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니, 예, 예. 완주에 거주하는 인원이 1,252명, 약 78%예요, 전체적으로.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먹거리 정책관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58%에서 20년도에 48%, 21년도 지금 21%, 죄송합니다. 50%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거기 보면 민간위탁기관인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4%예요. 물론 아까 이인숙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게 완주군에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그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뿐이라고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를 할 때는 완주군 거주 비율을 좀 그 평가에 지침으로 좀 넣어달라 그래서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또 많은 의원님들이 신경 관심 갖고 또 완주군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러니까 이 센터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가급적이면 또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 채용을 한다든지 또 완주군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혹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 질의하셨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또 제가 충분히 이 시간에 질의하지 못한 궁금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수완섭 의원님. 예,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4페이지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사장님,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왜 필요한 거죠? 왜 존재하나요, 지금 여기? 그 부분은 공공급식도 하면서 양질의 좋은 농산물 공공급식하고 그다음에 그 농산물을 판매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예. 1페이지요. 예,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근데 방금 내년에도 예산 13억 올라갔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자구책 노력해가지고 19년도에는 이익률이 이제 12%까지 났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3% 정도 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경제성을 굉장히 저는 좀 중요시하는 편인데 올해 69억 중에서 완주군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꼭 정확하도 안 해도 되니까. 한 80% 정도 됩니다. 80%면 한 56억 정도 되네요. 56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거기가 지금 1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이 56억 중에서 우리 완주군민의 일반 이 농산물을 도매시장 갖다 판매할 때하고 우리 공공급식에 납품할 때하고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이 농가에다 13억 정도 이득이 갑니까? 일반 판매하고 따져볼 때 도매시장에서 100원 나왔으면 우리 그 공공급식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를 해줘요? 매입을? 훨씬 싸죠. 훨씬 저렴하게. 아니 이게 도매시장에 대비해서 네, 도매시장 저희들이 납품 받는 게 계속 월보를 내고 있거든요. 예. 한
한 20-30%는 지금 적게 이렇게. 아니, 납품 은행도 아니고 품목매, 예. 농가에서 납품 받을 때요. 도매시장이 가격이 100원 나왔으면 우리가 농가에서 매입할 때는 어느 정도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비슷하게 매입합니다. 예. 조금 높아요? 그러면 13억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 다 가져가면 똑같은 수익이 나면 똔똔이 같은 게 되는데 굳이 이게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 그래서 이게 그 자구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주 군비를 13억을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56억 했으면은 일반 도매시장에 비해서 판금액이라도 5억 6천이라도 더 수익이 되면은 괜찮은데 별 차이가 없으면 이게 운영에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는 공국을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에 양질 물건을 지원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자구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는 거니? 아니 1년에 한 70억 매출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농가에서 월등한 금액으로 판매주면 좀 낫죠. 이게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맞게 실질적으로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 뭐 학교나 어린이집도 양질의 좀 농산물을 공급받고 물론 다 어려운지는 알아요. 이게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냥 저희도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지는 알겠지만 더 좀 노력을 해서가지고 그냥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야 그리고 그 먹거리 정책과 직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찬영 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부 말씀과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단속적으로 좀 자료 요청을 많이 했어요. 단속 업무가 좀 많이 힘드시죠? 근데 네. 지금 혹시 자체적으로 단속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예, 그 민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 방역 수칙 위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위생팀이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걸르고 거의 매일 자정에서 새벽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네. 올해 많이 바쁘셨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무허가업소, 식품위생업소,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등등 그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지금 단속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런 부분들은 자체 단속이 있는지 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요. 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단속이 내려올 때 함께 합동 점검을 하시는지 예,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식약처, 도읍, 또 소비자 감시원 이렇게 합동 점검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까?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1년에 몇 번씩 더 하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정기 점검식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세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근데 하고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럼 분기별로 나간다는 부분은 없고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팀장님 맞나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이쪽으로 앉아서 답변 들어도 될까요? 앉아요. 저희는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 연간 점검 계획이 연간 나옵니다. 지침에. 그래서 한 71회 정도 그때마다 이게 뭐 요즘 같으면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점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 연간 계획이 나오면 그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합동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1399 식품안전 민원이나 신문고나 전화 민원이 오면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는 거야? 아니면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아까 한 과장님께서 50회 말씀하셨던 대로 네. 분기에 한 번씩 나가시는 건가요?
분기에 한 번 그게 아니고요. 예. 연간 한 50회 정도 그 연간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몇 군데를 맞춰서- 이렇게 예. 예, 정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예, 예. 네.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제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단속 나오는 이게 기분이 썩 달갑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셨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친절하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속 딱 나왔다고 하면은 거리감부터 들잖아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팀장님 나오신 김에 어차피 팀장님 관할 팀이니까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지금 우석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는 그 공공급식 지원센터? 예, 어린이 급식관리 어린이 센터. 예. 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 누구시죠? 서유리 센터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 근무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올해 초에 다시 지금 변경되셨습니다. 네. 지금 받아본 자료에 하면 지금 연봉을 1,200만 원 받고 계시네요. 맞나요? 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 나가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협약서 제17조 센터 운영 지침에 시작되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 호의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기타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 하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비상근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비상근인데 그냥 센터장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 현황이랑을 파악하시고 업무 보고 받으시고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센터장님 인건비들 주게끔 되어 있나요? 예, 지침에 돼 있습니다. 아, 줄 수 있어요? 예. 비상근이어도? 예. 지금 내가 보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 따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올 한 해 지금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인데 이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방향성을 잡으려고 지금 그간에 읍면별 권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좀 하면서 건의사항을 좀 받고 또 포럼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공론화 성격의 먹거리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다 좀 저희들이 정리해서 조만간에 유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좀 그 부분은 좀 조기에 이제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 한 해 시끄러웠던 부분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윤수봉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있었고요. 어차피 이제 먹거리 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지금 업무 중에 하나가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위탁비가 한 3억 정도 더 증액이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방금 존경하는 소환서 의원님께서 소환서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피력을 존중을 하면서 각자의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공공주택사든 노골푸드 협동조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요. 사실 지금 그 공공주택센터가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서 지금 공공주택센터 같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가요? 운영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재단 형식을 갖춰서 하는 데가 한 20여 군데 됩니다. 네.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특히 이제 임기현 의원님께 처음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그 자구책 마련이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인건비도 당연히 우리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승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 공공주택센터가 농협 조공에서 조합 공동법인에서 처음에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우리가 지방 정부에서 그래도 발빠르게 완주군에서 했다는 것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자꾸 경제성 논리로 따지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경제성 논리로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농협 조공에서 조합 공동법인에서 했어야 경제사업으로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구책 마련이거든요. 자구책. 자,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마다 모든 물류비나 이런 건 상승이 돼요. 근데 지자체의 지금 부담이 사실 그 우리 지방세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구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비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뭐 줄 수밖에 없겠지만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인건비도 노력을 해서 상승을 해야 되고 다른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거예요. 좀 자구책 노력을 더 해서 판로 확대 더 하고 해서 인건비도 좀 상승분도 그걸로 좀 충당을 해주고 다른 또 운영비도 또 충당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책임의식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식 의원님. 예, 과장님. SC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던 부분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농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그때 식중독이 일어나서 그 대응한 미비한 부분이 대응 매뉴얼을 좀 잘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뭐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매뉴얼 만들어 놨습니다. 놨어요? 지금 배포했습니까 혹시? 네. 배포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포했어요. 각 그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모든 일들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1년 전에 행정사무국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신가 확인차 질문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모든 일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여기 자료, 행감자료 86쪽에 보면 최근 4년 완주군 공공기관과 완주 3단의 완주 농축산물 납품 현황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어요. 아마 우리가 한 4,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공공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산단에 많은 이런 업체, 완주 산단 업체에 우리 완주산 식재료를 좀 납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마 당초에 15년도에는 전체 납품 액이 한 7억 9천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가 두 군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현대모터스 FC 두 군데였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보니까 현재는 약 12개 업체가 늘어났고 금액은 순수하게 17억 3천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 2017년 상반기 대비 한 2.2배 정도 순수하게 증가를 했는데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식재료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가 20년도 7월 이후로는 신규 업체가 지금 없다. 혹시 자료에 안 올린 것인지 저희 의원님들이 또 계속 얘기할 때는 실적이 좀 났는데 그 뒤로 좀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체 부분은 못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쪽에 7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7개소는 완주 식재를 공급하는 걸로 신규 공급기관으로. 신규 공급으로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공급한 것은? 이 부분은 좀 다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로도 또 완주 3단에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테크노 2단지 이렇게 여러 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분양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군에서도 많은 그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서 또 산업단지 사무소를 통해서 서로 기업들이 우리 완주에서 이익 창출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먹거리 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직원님들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동안 10년 먹거리 정책을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콜푸드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우리 완주가 노콜푸드 1번지인 타이틀에 맞게 완주에서 생산하는 싱싱하고 좋은 제철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먹거리 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